코로나19 상황을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죠. 예. 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5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하루에 1000명 안팎 발생하던 확진자 수가 새해 들어서는 좀 감소 추세로 돌아섰거든요. 지금의 추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지금은 확실히 안정세로 들어섰고요. 1200명대 이르다가 지금은 절반이 더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좋은 사인이고 그동안 노력했던 덕분이다. 오늘 발표도 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덕분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고생하신 정부나 또 관련자들 열심히 했지만서도요. 예.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저희가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600명대, 500명대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더 주의를 하고 앞으로 더 조여야 됩니다. 절대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가고 있었는데 예. 잠시 내려왔다고 이제 끝이구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좀 방심하면 또 1200을 뚫고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은 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이제 지쳤기 때문에 또 예. 나름대로 완화하는 정책은 할 수 없었다. 예, 그리고 오늘 발표한 완화 정책들은 적절히 잘 된 편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감소세는 확실하지만 역시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정부가 이 거리두기 세부 조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행 2.5단계를 2주 더 연장시키기로 했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그리고 밤 9시 이후에 영업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그 판단에서 나온 조치겠죠. 예,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정부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참 어렵거든요. 예. 조 의장이 사실 반발이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좀 많이 반발이 심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일부 어떤 협회에서는 그냥 무조건 문을 열겠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요. 제가 좀 잘 됐다고 보는 것은 결국 어떤 일정한 규모의 그 면적에 따라서 특히 지금 8제곱미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8제곱미터당 한 명씩을 허용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실내 시설들은 열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잘 됐고요.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역시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잘 지킬 것인가? 예. 카페에서 자유롭게 얘기 나누고 하려고 들어갔는데 커피 마실 때만 마스크를 벗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항상 쓰는 습관들이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참 어려운 부분이고 식당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지만 아주 잘 되는 식당에 1m 정도 거리를 두고 바글바글 모여 있을 때 식사 시간 한 2시간 정도 한다고 봤을 때에 역시 거기도 감염의 원인이 될 그런 소지가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노래방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노래방도 아까 젊은 사람들이 가야 되겠다고 나왔지만 그 노래방은 사실은 암만 마스크를 끼고 노래 부르는 분만 마스크를 안 낀다 하더라도 그 노래의 특성상 작은 장소에서 그렇게 비말이 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시간만 있으면은 안에 있는 분들은 코로나 감염에 관한 공동 운명체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블루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들 힘들어 하시니까 아주 조심스러운 상태에서 이 정책을 좀 완화시킨 것은 잘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비슷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방역 당국에서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침방울이 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완화 조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국민들의 어떤 피로감과 또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결국에는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아주 넓은 실내 체육관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비말이 많이 튀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와 같은 상황들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만원 전철 안에서 만원 버스 안에서 한 30분씩 어떤 때는 더 긴 시간을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와 같은 시설에서 개인 방역 수칙을 그다지 열심히 안 지켜왔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제 다만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그걸 잘 지키신다면은 사실은 점점 숫자도 좀 늘릴 수 있고, 예, 또 범위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워낙이나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그동안 많으셨기 때문에 좀 완화를 시킨 거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좀 이제 걱정되는 변수 중 하나가 앞으로 있을 설 연휴거든요. 이제 다음 달에 설 연휴인데 이때 아무래도 전국적인 대이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책을 발표하면서 연휴 특별 방역 대책도 함께 발표를 했거든요.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연휴를 걱정하는 것은 맞고, 뭐 예. 고속도로 통행료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또 창가 좌석만 예, 예약하겠다 지금 뭐 이런 계속 쭉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뭐 물론 당연히 저렇게 나와야 할 대책 맞습니다. 뭐 정원도 50%하고 등등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설은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초기에 지냈던 작년의 설하고 그 다음에 지난 가을에 지냈던 추석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추석만 해도 이 유행이 많이 꺼져간 상태에서 우리가 추석을 맞았고 많이 조심을 했는데요. 지금 오늘 내일부터 모레부터 이제 그 좀 완화를 시키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번 설을 맞을 때 300명 선 밑으로 내려가기도 좀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저런 어떤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지. 뭐 할인을 한다고 뭐 가고 안 한다고 안 가고 이럴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 개인이 이번 설만 우리가 좀 덜 움직여야 되겠다. 보고 싶은 가족들과 멀리 떨어진 친지들 좀 덜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각 가족 간에 공유를 하게 된다면, 공감대를 얻게 된다면 그래야 우리가 이 설을 무사히 넘길 수 있는 거지 어떤 조치만 갖고는 좀 어렵지 않나 예. 그렇게 봅니다. 예, 다시 한번 경각심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은 4주 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선별검사소를 통해서 수도권의 확진자의 11%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점을 보면 뭐 선별검사소의 운영 효과는 확실히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 잘한 조치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역학 조사가 좀 약해가지고 뭐 20% 정도의 늘 이제 조사 중인 환자들이 나왔었는데요. 예. 그거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조치였다고 보고 앞으로 조금 더 연장한다니까 그만큼 숨어 있는 감염자를 찾아낼 수는 있을 겁니다. 예. 이제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과 시설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인력들이 많이 좀 힘이 드실 거고 또 추운 겨울에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보람이 있다 생각을 하고 당분간은 연장을 해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걱정되는 사례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나 이제 BTJ 열방센터 이 사례가 지금 좀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요. 추가로 확진된 환자가 27명이라서 지금 누적 확진자만 756명입니다. 연쇄 감염이 지금 전국에서 확산을 하고 있는데 이 BTJ 관련 사례는 지금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서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 사례는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예, 이 지금 거기에 방문했던 자 숫자가 일단 3,000명이 넘는 걸로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1,000여 명이 지금 응하지 않고 있죠. 심각한 문제고요. 아마 예. 그 사이에 벌써 1차, 2차, 3차 감염이 이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자체에서 찾아가서 벨을 눌러도 사람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온다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정말 말을 잘 안 들으시는 그런 분들 또 국민들이 다 공감하면서 좀 붕괴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특사경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있는데요. 예. 그거를 질병관리청에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질병관리청이 지금 이번에 청이 되면서 전국의 지역 그 감염병 대응센터를 만들었고요. 예. 네. 그 대응센터에 그런 특별사법경찰관을 배치시켜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권을 동원해서 작동해서 들어가서 해결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할 때 해보면 경찰에다 부탁을 하면 해줄 것 같죠?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합니다. 예. 못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은 또 그들이 해야 되는 수사와 어떤 범죄 혐의가 있어야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차라리 그냥 질병관리청에 그 권한을 주자. 예. 아. 그리고 모두가 공감을 한다면은 그런 특별사법 경찰권을 작동을 시켜서 이와 같이 정말 말 안 듣는 이런 분들은 국민들이 그냥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들어가서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예. 특사경제도 말고도 좀 방역 차원에서 보완할 점은 뭐 없겠습니까? 이런 종교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뭐 사적 모임으로 이어진다라든지 이런 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 사적 모임을 다 금지하는데도 막 그냥 예. 또 말을 예. 안 듣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신앙이 정말 필요하다면은 지금 모이는 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 혹은 어떤 신앙 활동을 하는 것은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안 된다라는 식으로 선을 조금 더 확실하게 그어주면 좋겠어요. 아, 예. 지금 10%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환경이 좋다면은 10%보다 조금 더 있어도 그 1시간이나 뭐 남짓 걸리는 그런 종교 활동 시간을 통해서 감염이 많이 확산될 위험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동안 종교 시설에서 많은 감염이 생겼지만 대형 교회의 어떤 예배가 끝나고 생긴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10%까지 줄여놨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줄였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종교 활동에 관한 한은 조금 더 정기적인 종교 활동은 할 수 있도록 조금 숨통을 틔워주고 예. 나머지 작은 모임들은 조금 더 억제를 하고 하는 쪽으로 가면 종교 활동의 자유는 좀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알아서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뭐 종교활동 관련 사례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강제력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변이 바이러스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상황이 심각해서 영국, 뭐 남아공에 이어서 지금 미국에서까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상황인데 지금 빗장을 걸어 잠그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대응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강화를 해야 되는데요. 알아야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국에서 나온 것 때문에 영국은 빗장을 잠궜고 남아공 됐는데 그럼 브라질은 어떻게 할 거며 그다음에 예. 또 다른 나라에서 발생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따라가기보다는 물론 나오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뒤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발견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 발견한 거에 대해서 정보를 당연히 즉시 공유를 하겠지만 같이 공유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는 물론 국내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 유전체 전장 검사를 해서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매일매일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큰일 났다. 벌써 번졌구나. 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하겠다고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예. 변이를 아는데 한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미리미리 알아야 그 다음 일주일 뒤에 그 전 거를 챙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고 있어야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좀 큰일이 나는 일을 최대한 미룰 수 있겠다. 예. 언젠가는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변이는 언젠가는 더 심한 변이가 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RNA 바이러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